안녕하세요. 저는 36살이고 예비신랑은 40살입니다. 살면서 이런 취급 받아본 적 없는데 그것도 결혼할 예비신부에게 이런 짓까지 할 거라고는 정말 생각 못했네요. 워낙 예비신랑 집이 별난 건 알고 있었으나 예비시모의 행동들이 정신적으로 저를 미치게 만들어 결국 해서는 안 될 행동까지 하고 뒤도 안 보고 나왔습니다. 처음 예비신랑과 만나게 된 계기는 제가 횟집을 가족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예비신랑이 회식 때나 가끔 와서 술 한잔하러 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주 오시는 단골 손님이 되었고 몇 마디 하게 되면서 예비신랑의 직업이 치과 의사인 것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신랑이 제가 마음에 든다며 저에게 고백을 해왔고 뭐가 부족하길래 치과 의사인 사람이 고작 비린내 나는 횟집에서 일하는 여자를 좋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그냥 조금 놀고 싶어 그런 것 같아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직업 때문에 사람 함부로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살아온 환경 자체가 너무 틀리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비신랑은 1년 이상을 저에게 고백을 해왔고 진심을 다해 만나보고 싶다는 말에 식당에 함께 계시던 부모님께서도 한번 만나보라고 정말 진심인 것 같다며 좋게 반응해 주셔서 결국 1년의 구애 끝에 예비신랑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정말 잘했고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줄 정도로 많은 노력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가지게 된 지 2년이 넘어갈 시점에 둘 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더 늦어지는 건 아닌 듯해 저희 집안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워낙 저희 식당에 자주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과도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예비신랑이 저에게 결혼하자며 몇 번을 이야기했지만 워낙 조심스러웠고 저는 아직 한 번도 예비신랑 집안에 인사드리러 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예비시부모님 얼굴을 뵙고 싶다 말했고 그렇게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고 특히 예비 시어머님께서는 외동아들이라서 그런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더 따가웠습니다. 그래, 울영천이 병원 근처에서 횟집을 운영한다고? 그래서 그런지 손도 많이 부러뜨고 비린내도 좀 나는 것 같은데 씻고 오긴 한 거지? 화장을 한 것 보면 그래도 나름 신경 좀 쓴 것 같다만 옷이 그게 뭐니?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어쩌다 우리 아들이 이런 여자를 좋아하게 된 건지 그렇게 사람이 없나? 처음 인사 왔는데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상처받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울영천이 엄마 아니니? 그럼 생각을 해봐라. 힘들게 뒷바라지 해줘서 치과 의사 만들어놨더니 고작 횟집 식당 가족끼리 운영하고 있는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면 좋아하겠니?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집안이어야지 생각 좀 해보지. 워낙 바닥을 살고 있는 집안인데 내 마음이 어떻겠니? 너도 부모 입장 되면 내 마음 이해할 거다. 우리 아들 화장실 간 사이 이런 말 했다고 너무 서운해하게만 생각하지 마라.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집안 차이가 심했기 때문에 이런 말 나올 거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면전에 대고 초면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예비 시어머니께 너무 실망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횟집 자체가 술도 많이 팔기 때문에 진상들도 많아서 어머님께서 하신 말들 그래도 어느 정도 표정 관리하며 넘어갔지만 그래도 마음에 남은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다녀온 예비신랑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웃으면서 앉아 둘이서 무슨 이야기 했냐며 저희 눈치를 보고 있었고 어머님께서는 금세 표정 바뀌셔서는 마음씨가 정말 착하다며 우라들이 여자 하나 보는 눈은 엄마 닮았다는 말을 하면서 저에게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식적인 모습을 보게 된 저는 앞으로 결혼하게 돼서도 문제가 많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상처만 받고 집에 들어온 저는 침대에 털썩 누워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들었던 상황이 떠올라 너무 서러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비신랑은 어머님의 마음도 모르고 있는지 저와 다음날 따로 만나 결혼하겠다고 말했다며 결국 상견례 자리까지 약속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도 예비신랑을 좋아했고 모자란 부분 앞으로 더 노력하면 시부모님께서 좋아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조금 더 신경 쓰고 향수도 좀 뿌리고 생전 안 해본 네일아트와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옷도 좀 준비해서 상견례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정말 저와 단둘이 있었을 때와는 반대되는 모습을 저희 부모님께 보여주셨고 예비 시아버님께서는 무게감 있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워낙 집안 차이가 심한 편이라서 그런지
저희 부모님 표정에서는 기가 많이 죽어 보이셨으나 그래도 노력해 주시는 모습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음식들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긴장된 상태의 상견례 자리가 생각보다 좋은 상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갑자기 다가와 팔짱을 끼며 가식적인 웃음으로 끝까지 속마음을 보여주지 않으신 어머님께서 저와 단둘이 데이트를 하고 싶다며 저희 부모님께 양해를 구했고 그렇게 단 둘만의 시간을 가지러 카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상견례까지 끝난 상태에서 별일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건 제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생각하신 며느리감이 있다면서 저에게 서류 하나를 주셨는데 이대로만 하겠다 약속을 한다면 이 결혼 별일 없이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자신도 며느리로 받아들일 마음을 가지겠다며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갈색 서류 봉투에 들어있던 내용들을 읽어보려고 꺼내는 순간 제 인상은 찌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 황당했던 게 서류 제목에 노비 결혼 계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를 최하층 신분으로 생각을 하시고 작성을 한 건지 종 취급을 하겠다는 말인데 일단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제 입은 점점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예비 시부모님 집에서 시댁살이를 해야 하는 건 기본이었고 감시새끼 10천 반상은 물론이고 마음에 안 드는 굳은 말들에도 무조건 잘하겠습니다 어머님 이라는 말을 붙여야 하고 1년에 2번에 있는 설과 추석에는 친정집에 갈 수 없으며 한 달에 한 번 외출하는 시간에 친정에 갈 수 있다고 글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한 달에 한 번 외출하는 시간 또한 통금 시간이 있었고 무조건 저녁 5시 전에는 들어와서 저녁밥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과 더불어 한 달에 한 번 외출하는 시간에는 어머님께서 심기가 불편해져서 상처되는 소리를 해도 웃으면서 풀어줘야 한다는 말을 이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절대 인상 쓰면 안 되고 웃으면서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적혀 있었네요. 저는 어머님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다시 또 내려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신혼여행 다녀와서 첫아이가 아들이 아닐 시 이혼까지 고려해봐야 한다는 충격적인 말을 끝으로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 읽고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있었는데 그걸 본 어머님께서 가방에서 인주랑 펜을 건네주셨습니다. 계약서 잘 읽어봤지? 네가 우리 아들과 결혼한다면 이 정도는 감수하고 살아야 하는 거 잘 알 거다. 워낙 집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너한테 내가 뭘 바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 몸으로라도 떼어야 조금이라도 너를 마음에 들어 할 수 있지 않겠니? 그리고 무조건 첫째는 아들이어야 한다. 그거 되게 중요한 거다. 만약 첫째가 아들이 아니면 이혼까지 생각해보라고 했지? 그건 앞으로 네가 다음 아이도 아들 낳을 보장도 없는데 주야장천 딸만 낳아서 횟집에서 일만 시킬 수 없는 노릇이잖니. 아들이면 내가 힘 좀 써서 의사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 복불복이긴 하지만 자신 없으면 이대로 물러나도 상관없다. 네가 아무리 지지고 볶은들 우리 아들과는 절대 분가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키워놨는데 네가 아주 마음 편히 사는 꼴 볼 수 없지 않겠니? 그리고 결혼하고 우리 집에 들어오면 당연히 친정 식구와는 발길 끊는 게 좋을 거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 들어가면 얼마나 쪽팔리겠니? 사짜 며느리도 아니고 비린내 나는 횟집 딸이라는 말 소문 금방 퍼지면 우리 집안 이미지 엄청 깎아먹는다. 너를 위한 거고 우리 집안을 위한 거다. 그래서 신분 차이가 나면 결혼이 힘들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고민 다 했으면 서명하고 지장 찍어라. 진짜 살다 제가 이런 대접받기는 처음이네요. 얼마나 잘난 집안이라고 저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제가 먼저 영천 씨에게 접근한 줄 아세요? 저한테 1년 동안 만나달라고 애원하는 거 안쓰러워서 만나줬더니 노비 문서를 내밀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네요. 돈 많고 잘 사는 집안들은 생각하는 사상이 항상 이런 식인 건가요? 인성이 노비보다 못한 애벌레 수준인데 제가 이 결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천 씨랑 결혼한다 해도 여기 적혀있는 서류대로 저는 진행 못하고요. 우리 집안 그렇게 못난 집안 아니에요. 여태까지 저 이렇게 잘 키워주셨고 지금도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어요. 어떻게 어머님 같은 집안에서 영천 씨가 바르게 자랐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제가 이 결혼 진행 안 할 거고요. 앞으로 있게 되는 후폭풍은 어머님께서 다 감수하세요. 영천 씨 저 없으면 안 되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정말 후회하시는 겁니다.
그럼 저 먼저 일어날 테니 돈 많으신 어르신께서 알아서 계산하시고 들어가세요. 제 말이 끝나는 순간 어머님께서 화가 머리끝까지 오르셨는지 제 팔을 잡고는 옆에 있던 얼음물을 제 얼굴에 뿌리셨고 너무 놀란 저는 머리까지 젖은 물을 닦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와중에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천박한 집안이랑은 이래서 결혼하면 안 된다며 저희 부모님까지 욕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입이 너무 더럽게 느껴져 저 또한 제가 먹던 얼음물을 어머님 얼굴에 뿌렸고 뒤도 안 보고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택시 타고 집에 오는 동안 모든 사실을 예비신랑에게 전달하면서 이 결혼은 안 될 것 같다며 파혼하자고 했네요. 제 손에 들고 있던 노비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예비신랑 핸드폰에 전송했고 집에 들어가 이런 집안이었다고 저희 부모님께 서류를 보여주니 경악하시면서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당연히 상견례장에서는 가식적인 표정과 말투로 속마음을 속이고 계셨던지라 더욱더 믿을 수 없으셨겠죠. 예비신랑에게 전화 오고 난리 난 상태에서 결국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 무릎 꿇고 자기 어머니께서 한 행동 자기가 대신 사과드린다며 저와 절대 헤어질 수 없다고 말했지만 이렇게까지 저희 집이 상처받게 된 이상 이 결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고 다시는 저희 횟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저희 집에서 끝까지 무릎 꿇고 있는 거 사진 찍어 어머님께 전송했고 사진을 보고 놀라셨는지 바로 전화 오셔서는 저한테 뭐 하는 짓이냐며 난리치는 거 다 어머님께서 자초하신 일이라며 뒷감당 알아서 처리하시라고 말하고 끊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애초에 결혼 반대한다고 말을 하시면 될 것을 일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신 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배운 집안에서 나오는 행동들인가요? 어떻게 천박한 사람들보다 더 못난 짓을 하는 건지 황당하기만 하네요. 저런 집안과 결혼하게 될 며느리가 불쌍하네요. 지금도 계속 찾아와 매달리고 있는 예비신랑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지만 결혼 전부터 이런 식으로 행동하셨으면 분가해도 연락 끊고 살아도 분명 문제 생길 게 뻔합니다. 그냥 혼자 사는 게 차라리 속 편할 것 같네요. 여러분들께서도 만약 제 입장이시라면 저처럼 똑같이 행동하셨을까요? 정말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네요. 이래서 결혼할 배우자 말고 집안 사람들까지 봐야 한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